안녕하세요. 매일의 현자 씨입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만약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있다면 당신은 지금과 똑같은 삶을 선택하셨을까요? 우린 늘 선택한다고 믿습니다. 직업을, 관계를, 삶의 방향을 다 내가 정한 것 같으시죠? 근데 묘한 건 그 선택지조차도 이미 누군가 정해놓은 것들 뿐이라는 겁니다. 태어나는 순간 환경이 정해지고 사회가, 시대가, 심지어 행복의 기준마저 어디선가 미리 깔려버립니다. 그래서 가끔 이상하게 공허하죠. 모든 걸 선택했다고 믿는데도 내 삶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을 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23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으니까요. 그는 사람의 삶을 딱 세 가지 형태로 나눴습니다. 즐거움을 좇는 삶, 명예와 인정을 좇는 삶, 조용히 깊이 있는 삶, 그리고 놀랍게도 그 세 가지는 지금도 우리 삶을 조용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삶을 살고 계십니까? 확인해 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A. 난 즐거움이 최고다. B.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 C. 조용히 깊이 있는 삶을 살고 싶다. 고르셨나요? 그 선택이 당신의 삶의 방향을 이미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그 세 가지 삶의 형태, 조금 더 가까이 그리고 조금 더 불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첫 번째 삶의 형태는 바로 즐거움을 좇는 삶입니다. 어쩌면 이건 우리 모두가 가장 본능적으로 선택하는 삶일지도 모릅니다.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여행을 떠나고, 아름다운 음악이나 영화에 빠져들고, 그 순간만큼은 정말 사는 게 괜찮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삶에 이런 즐거움이 없다면 인생은 참 건조하고 삭막할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그걸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즐거움은 인간 삶의 소중한 부분입니다. 단순한 욕망을 넘어 우리를 가볍게, 때론 치유하게 해주는 힘이 있으니까요. 다만 그는 조심스럽게 이런 질문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쌓아온 즐거움들이 과연 내 삶 전체를 채울 만큼 깊을까? 잠깐의 웃음과 만족, 그게 지나간 자리에 조금 더 단단한 무언가가 남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 즐거움은 분명 좋은 삶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만약 매번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 끝없이 헤매는 느낌이라면 어쩌면 지금 당신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첫 번째 삶의 한계에 조용히 부딪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즐거움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저 거기에만 머물렀을 때 인생이 조금 공허해질 수 있다는 것뿐입니다. 당신의 삶은 지금 즐거움을 어떻게 채워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단단한 무언가를 찾아갑니다.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 존중, 그리고 명예 같은 걸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두 번째 삶의 형태는 바로 명예와 인정을 좇는 삶입니다. 사실 이 욕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품습니다. 누군가 내 노력을 알아주길 바라고, 내 이름이 불리고, 내가 한 일이 가치 있게 남겨지길 바라는 마음이죠. 어린 시절엔 칭찬 한마디에 마음이 들뜨고, 어른이 되어선 사회에서의 인정과 사람들 사이의 평판이 내 삶의 무게를 결정짓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이 있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 인정받는 삶은 기분 좋습니다.
사람들이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내 존재를 필요로 하고 나를 존중해 줄 때 그 순간 우리는 조금 더 가치 있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지점에서 조용히 물음을 던집니다. 당신이 쌓아올린 명예와 인정, 그게 정말 당신 자신을 채워주고 있는 걸까요? 생각해보면 사람들의 평가는 늘 바뀝니다. 어제는 박수쳤던 사람이 오늘은 외면하고 때론 내 의도와 상관없이 평가가 뒤바뀌기도 하죠. 인정을 좇는 삶은 분명 뿌듯하고 보람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타인의 기준과 시선에 조용히 묶여버릴 위험도 함께 따라옵니다. 누군가의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성과, 더 큰 명예를 쫓다 보면 문득 내 안에 빈자리가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명예를 좇는 삶을 완전히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그건 분명 인간다운 욕구고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다만 그것만으로 자신의 삶을 채우기엔 조금 불안정하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지금 당신의 삶은 얼마나 인정에 기대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세 번째 삶의 형태가 남았네요. 바로 조용히 깊이 있는 삶입니다. 이 삶은 겉으론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도 않고 화려한 성취로 포장되지도 않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삶을 별 의미 없는 선택이라고 여깁니다.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고 어딘가 소외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내면이 풍부한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외로운 것이 아니라,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요 속에서 자신을 단단하게 세워가는 삶을 의미하죠. 즐거움과 명예를 좇는 삶도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어떤 공백이 있습니다. 그 공백을 채우는 유일한 길, 바로 이 조용히 깊이 있는 삶입니다. 소란스러운 세상에서 한 발 물러나 내 안을 들여다보고 생각을 정리하고 때론 불편한 진실과도 마주하는 시간 말이에요.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독의 용기. 그것 없이는 우리 삶에 진짜 깊이가 쌓일 수 없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런 조용하고 깊이 있는 사람들은 크게 말하지 않아도, 자신을 과시하지 않아도 왠지 곁에 있으면 편안함과 단단함을 줍니다. 그건 그들의 내면이 이미 조용히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고요의 중요성을 2000년 전 한 로마 황제도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입니다. 그는 제국의 혼란 속에서도, 전쟁과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한 가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살펴라. 외부에 흔들리는 대신 그 안에 평화를 세워라. 제국을 다스리던 황제도 진짜 다스려야 하는 건 내면임을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아는 사람만이 혼란의 한복판에서도, 타인의 평가와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용히 깊이 있는 삶, 그건 외면하는 삶이 아닙니다. 회피하는 삶도 아닙니다. 세상의 시끄러움과 욕망을 지나 조용히 내 안으로 돌아가 내면을 살피고 내 기준을 세우고 비로소 단단해지는 선택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조용하고 깊이 있는 삶을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완성도 높은 삶이라 말했습니다. 왜냐면 이 삶은
타인의 시선이나 순간의 쾌락에 흔들리지 않고 오롯이 자기 자신으로 사는 길이니까요. 당신은 어떠신가요? 지금 당신의 삶엔 얼마나 조용한 깊이가 깃들어 있습니까? 지금까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세 가지 삶의 형태를 함께 돌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즐거움을 좇는 삶. 우리 모두 본능적으로 선택하는 길이죠. 맛있는 음식, 여행, 작은 행복들, 삶에 활기를 주는 소중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명예와 인정을 좇는 삶. 더 나은 자리, 더 큰 성취, 그리고 사람들의 존중과 인정, 그리고 명예.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이상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욕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용히 깊이 있는 삶. 소란을 멀리하고 내 안을 단단히 세우는 조용하지만 가장 고귀한 삶이죠. 이렇게 보면 마치 이 세 가지가 서로 부딪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채워가느냐입니다. 즐거움 없는 삶은 건조하고 힘들고, 인정 없는 삶은 때론 고립되고 외롭습니다. 그리고 깊이 없는 삶은 결국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지혜란 이 세 가지를 경쟁시키는 게 아니라 조화롭게 살아내는 겁니다. 적당히 즐기고, 적당히 인정받고, 그리고 잊지 않고 조용히 내면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순간의 즐거움에 휘둘리지 않고, 타인의 시선에 갇히지 않고 진짜 나다운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현대를 사는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조화롭게 실천할 수 있을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조금 다른 생활의 리듬을 만드는 데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즐거움을 미루는 연습입니다. 지금 당장 즐거움을 좇는 대신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그 즐거움을 조금 미뤄보는 겁니다. 보고 싶은 영상도, 달콤한 간식도, 가벼운 휴식도 잠깐 미루는 순간 그 즐거움의 질이 달라집니다. 즐거움을 미루는 사람은 그 순간을 더 깊이 음미할 줄 압니다. 그리고 단순한 쾌락을 넘어 조금 더 단단한 만족을 배웁니다. 두 번째, 인정을 좇기 전에 기준을 세우는 연습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싫은 게 아닙니다. 다만 그 기준이 모두 외부에 있을 때 우린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스스로 묻는 겁니다. 이 일, 내가 진심으로 의미를 느끼는가? 이 선택, 내가 나를 존중할 수 있는 선택인가? 그렇게 기준을 세운 사람만이 타인의 인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 인정이 더 이상 목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깊이는 따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즐거움과 인정 사이에도 충분히 깃들 수 있습니다. 일상을 그냥 흘러가게 두지 않고 잠깐 멈춰 묻는 습관. 지금 이 순간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 이 선택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까? 그 질문을 하루 한 번이라도 스스로에게 던진다면 우리는 단순한 즐거움에만 머물지 않고, 타인의 인정에만 갇히지 않고 조용히 조금 더 깊은 삶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즐거움을 미루고, 조금 기준을 세우고, 조금 깊이 묻는 것. 그게 세 가지 삶을 조화롭게 실천하는 아주 소박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시작입니다. 그럼 이제 그 중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완성도 높은 삶이라 했던 조용히 깊이 있는 삶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그 첫 번째 방법은 소리 단식입니다. 지금 우리의 일상엔 생각보다 많은 소음이 흘러넘칩니다. 뉴스, 알림, 대화, 음악, 광고. 조용할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딱 15분 세상의 소리를 모두 끊는 겁니다. 폰도, 음악도, 말도. 그냥 조용히. 그 15분이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할 겁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 뒤에 내면의 공간이 조금씩 열립니다. 두 번째 방법은 조금 더 용기가 필요한 선택입니다. 바로 의도적 소외인데요. 한 달에 하루 스스로 세상에서 살짝 빠져보는 겁니다. SNS를 끄고 뉴스도 멀리하고 약속도 잠시 멈추고 그 시간만큼은 세상의 소음이 아닌 내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처음엔 허전할 거예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진짜 풍요로운 사람은 혼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혼자 있어 보는 연습. 그게 내면의 깊이를 키우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면 대화 노트. 하루에 딱 3문장. 내 안을 묻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작은 습관입니다. 오늘 내 마음은 어디에 있었는지, 오늘 나는 얼마나 솔직했는지, 오늘 나는 얼마나 깊어졌는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매일 혼자 자신과 대화하며 그 깊이를 키워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조용히 내면을 채워가며 즐거움을 즐기고 인정을 누리고 그리고 잊지 않고 깊이를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 3가지 삶의 조화를 위해 한 걸음 시작해 볼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